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통계로 돌아보면은 가장 많이 팔린 차량들이 있습니다. 매월 통계 수치가 나오긴 하겠지만 1년을 통계로 매해마다 순위를 뽑곤 하지요. 가장 많이 팔린 차량들의 공통점은 생계를 위한 생계 수단용 차량이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차량 여러분들 다 아시죠? 화물차, 상용차, 1톤 포터, 1톤 봉고3 차량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료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내연기관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전기도 있고요. 병행을 하면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몇 안 되지만 기아자동차 봉고3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형 모델이고 어떤 차량인지 일단 정보 드리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종 중에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봉고3 새로운 신로고가 적용이 됐죠. 참 좋은 차량입니다. LPG 가스 연료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터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모델이기도 하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오너 맞춤형 트럭,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승차감도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가지 내구력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개선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983만원부터 시작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기량은요 2500cc가 되겠습니다. 터보 표준 캡 기준이 되겠고, 일단 제가 견적부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눌렀더니 더블 캡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킹 캡이 있고 표준 캡으로 봐야겠죠. 킹캡과 표준캡. 화물을 잘 모르시는 분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기아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일단 이해를 하자고요. 자,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림이 초장축, 일용구동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수동하고 매뉴얼과 오토매틱이 존재를 합니다. 오토매틱으로 가신다면 무조건 2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요즘 거의 오토매틱을 선호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오토매틱이 더 잘 거래가 되거든요. 일용구동 수동은요, 라이트 카고랑 기본용 카고가 있습니다. 기본용 카고가 조금 더 가격이 우위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2톤 표준캡과 1.2톤 킹캡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 눌러보면은 차이점 아시겠죠? 확장형입니다. 긴 바디를 의미를 하는 거죠. 좀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LPG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1.2톤 LPG, 그냥 LPG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트림은 L과 GLS, GL, GLS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하네요. 근데 사진을 눌러보면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냥 GL을 누르게 되면 1.2톤 LPG가 선택이 되네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깡통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수동 기어입니다. 1983만원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토매틱으로 가게 되면 2096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컬러는요, 많이는 없습니다. 화이트랑 베이지 컬러, 진 감청 컬러를 제공을 하네요. 이 세 가지 컬러를 봉고3는 메인 컬러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게 아무래도 화이트랑 진 감청 컬러를 판매를 합니다. 간혹가다 퓨어 베이지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사면은 퓨어 베이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내장은 블랙 또는 그레이 투톤을 제공을 하네요. 얘는 한 번에 다 포함된 그런 컬러를 의미를 합니다. 옵션은요, 기본 포함된 옵션이 이제 파워트레인 2.5 터보고 LPG인지라 물론 이거 말고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단 자동 변속기, 원형 분배, 가스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넛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봉고3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첨단 운전 보조장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장치가 들어가네요. 차로 이탈 경보뿐입니다. 잡아주진 않습니다. 경사로 밀림 장치, 급제동 경고 시스템, 그리고 시트 벨트 경고등이 있잖아요. 리마인더,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후진 경보 센서가 들어갔네요. 이모빌라이저, 이제 버튼식 시동이 적용이 되네요.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운전석 에어백, 동승석 에어백. 제가 순간 잘못 이해를 했네요. 후진 경고음 발생 장치. 화물인지라 후진할 때 외부 사람들도 인지를 하라는 의미에서 옛날 띠리리리 이 소리 같은 소리를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볼 수는 없네요. 그리고 후방 주차 경고 들어가 있고요. VDC죠.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들어갑니다. 옵션 많이 좋아졌습니다. 외장도 전후륜 레디얼 타이어가 장착이 돼서 195에 R15인치가 장착이 되네요. 후륜 같은 경우는 복륜이기 때문에 145에 R13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풀사이즈 휠 커버고요. 4등식 헤드램프, 벌브 주간 주행등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보였네요. 포크램프, 측면 방향지시 등,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아웃사이드 미러에 전동 조절과 열선이 들어갑니다. 간연식 와이퍼, 윈드시드 자외선 차단 글라스, 선세이드 밴드, 그리고 바디 컬러 범퍼, 스텝 겸용 리어 가드, 샤크 핀 안테나. 와, 샤크 안테나가 적용되네요. 내장 같은 경우는요, 고급 클러스터 3.5인치 LCD 계기판에 적용이 되고요. 부분입니다. 가운데만. 그리고 하이패스 요금 징수 들어가 있는 룸밀러, 도어 맵 포켓. 근데 얘가 기본이 있고 옵션이 있어요. 지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보조 매트, 그리고 도어 등이죠. 도어 커티스 리플렉터, 제트리 조명. 제트리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선글라스 케이스, 룸 램프, 센터 시트백, 콘솔 박스, 키홀 조명, 이런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을 이제 캠핑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조 가죽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은 없습니다.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요추 지지대가 들어가고요. 이거 필요합니다. 앞좌석 리클라이닝, 조금 뒤로 누워지는 거 있잖아요. 운전석 슬라이딩이 들어가네요. 편의 장비로는 이제 열쇠 세련됐네요. 폴딩 타입 무선 도어 리모컨 키, 오토라이드 컨트롤,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 백밀러랑 앞에 전조등에 연결되어 있는 깜빡이죠. 턴 시그널 램프가 같이 작동되게 됐네요. 옛날 구형은 없었어요. 백밀러 말이죠. 파워 윈도우, 운전석 오토 다운. 그러니까 운전석만 한번 누르면 딱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되는 거죠. 파워 도어록, 매뉴얼 에어컨, 파워 아울렛, 시거잭을 의미합니다. 배터리 세이버. 이거는 미등을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운전석 도어를 열게 되면 미등이 소등되는, 배터리 방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들어가네요. 전원 일시 유지 장치 한번 볼게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전원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미처 닫지 못한 윈도우를 시동을 걸지 않고서도 닫을 수 있다. 이거는 전기를 사용을 해서 마저 작동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인데 이거 유용할 것 같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파워 핸들이고요. 가스식 쇼업 쇼바. 승차감 중요하시죠? 서스펜션의 한 종류로 차량과 바퀴축에 스프링을 적용해서 요철이 지날 때 고속 시 바퀴를 통해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해서 주행 안전성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적재함 방청 방지 실러. 이거 없었는데 생겼네요. 적재함의 녹발생하는 방청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 판넬의 가장자리에 사용되는 코팅제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승용차 스타일의 연료 주입구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가스니까.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요거 좀 중요하시죠? 2단 MP3 오디오, CD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어 스피커, 도어 스피커는 노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디오 리모컨, 통화, 그리고 기본적인 모드 선택 같은 것들이 적용됐네요. 블루투스 핸즈프리도 의미를 하고요. USB 단자가 들어갔군요. 전체적으로 쭉 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되는 게 없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깡통만 하게 되면 계산해서 2,096만원에 오토매틱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얘는 화물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세 구부 및 등록비는 106만 3,898원이라고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탁송비는 28만 7천원 발생되네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요. 기본적으로 2469cc의 배기량을 갖고 있고 159cc의 159마력의 최고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근데 화물은 옛날부터 연비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밖에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컬러별 나열되어 있고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는 수동 기준 2,315만원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계형 차량이라 보니까 사륜 말고 조금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킹캡 초장축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좀 탐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옵션에서 아까 부자가 됐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센터 콘솔 박스도 상당히 세련되게 많이 들어가진 것 같고 앞에 세 분 타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세련되게 진보를 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어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하고 동승석 에어백이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이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다들 아시겠지만 엔진 위에 승차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운전석 공간이. 그래서 안전상 많이 보장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타리아 기반으로 지금 포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야 달라지겠죠. 근데 차값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기동성에서 앞에가 길어지면 안전은 하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기동성을 좀 잃을 수는 있겠죠. 편리성도 말이죠. 그럼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동 기어 잠금 장치 LD라고 하는데 앞쪽 바퀴의 동력을 균일하게 전달을 해서 수렁과 빙판길 등 험로의 탈출에 용이하도록 하는 기술. 요거는 잘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자, 화물 공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이 큽니다. 2m가 넘어요. 근 3m가 나올 정도로 2860mm, 가로폭은 1630mm, 그리고 요 화물 적재함 요 커버들의 크기는요 355mm, 비교적 큰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라인업은요 1톤과 1.2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LPG로 거듭이 났습니다. 이제 화물차는 디젤을 살펴볼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솔직히 휘발유 화물차를 출시는 할 수 있겠지만 판매를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연료도 비싸고 효율성은 디젤보다는 떨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연료값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싼 LPG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친환경적이고 미래형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한 당분간은 내연기관이 사라지진 않고 이렇게 LPG로 공존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쉽습니다. 디젤이 사라져서. 전기는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아자동차에서 봉고3 LPG 터보를 출시를 해서 지금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정보와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자동차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